그러면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폼랩 코리아의 박세준 팀장님께서 폼랩의 이제 3D 프린터를 소개해 주시고 디자인 가이드와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폼레스 코리아 제품 기술 분야 팀장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런 세션 기회를 갖게 해주신 이제 AM 플러스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한 이제 오토데스크 코리아 사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오토데스크의 퓨전하고 홈레스하고 이제 더불어서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면서 실제로 사례들도 많이 있긴 한데 아직 한국에서는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퓨전하고 폼레스하고 같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세션의 구성으로는 폼레스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퓨전 폼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의 세션은 이제 앞서서 많은 연사자분들이 이미 퓨전에서 3D 프린터를 쓸 때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이미 좀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유저 스토리 현재 퓨전하고 그 3D 프린터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션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3D 프린터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3D 프린터를 업계에서는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좀 사례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폼레스 3D 프린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폼레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폼레스의 사명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합니다입니다. 네, 이 사명에 맞춰서 폼레스 같은 경우는 참 많은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제품 개발 및 이제 유저 스토리를 진행했었고요. 그 숫자는 약 지금 800개 이상 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블로그 상에서는 800개 정도 되는 회사들과 이제 폼레스하고 협업해서 진행했었지만은 그 밑으로는 더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폼레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11년에 먼저 설립이 되었었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14년에 이제 최초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도 이제 폼레스 3D 프린터를 사용해왔고 그리고 2024년 4월에 이제 폼4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네, 폼레스 3D 프린터의 약간 성과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해보자면은 현재 파트 생산량이 이제 폼레스는 항상 프리폼에서 그동안 이제 3D 프린팅을 얼마나 했는지를 집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파트 생산량이 약 3억 개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는 약 40여 가지 이상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술은 11가지 특허 관련된 등록 건수는 약 86가지 정도 등록이 되었었고 판매 국가는 65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폼레스 3D 프린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에서도 이제 꽤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폼레스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폼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2년에 최초로 폼1 3D 프린터가 개발이 되어서 이때 판매를 했었고 이 당시에는 당시에 SLA 3D 프린터가 거의 몇 억대 가까운 이제 가격의 값비싼 장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폼1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가격에 약 700만 원 선으로 이제 낮춰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3D 프린터라고 주목을 받아왔었고 그 후로부터 이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년 기간 동안 SLA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온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의 기술을 가진 폼레스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SLA뿐만 아니라 SLS 3D 프린터도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LS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현재 퓨전 플러스 30W
SLS 타입의 3D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후처리 기기인 퓨전 시프트, 퓨전 블라스트 등의 이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파트너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대내적으로 유명한 회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개 회사들에서 현재 폼레스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저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폼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그 퓨전에서 폼레스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여사자분들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짧게 그냥 짧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STL 파일 추출과 메시 조절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3D CAD에서는 이제 이게 순서가 3D CAD에서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STL 포맷으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메시 믹서나 아니면 다른 파일들을 통해서 메시를 조절한 다음에 프리폼으로 넘겨서 이제 출력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퓨전에서는 이 기능이 한 번에 되거든요. 그래서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제품 메시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프리폼으로 바로 넘길 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조금 더 쉽게 3D 프린팅 준비하는 과정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전에서 이렇게 제품이 파트를 하나 준비를 하게 되면은 위쪽에서 이제 메시 부분에 이제 단추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리폼에 파일이 전달하기 전에 메시를 조절하고 네, 메시를 조절한 다음에 프리폼에 이렇게 파일을 넣어서 출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조금 지금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앞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짧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폼레스 소재 시뮬레이션 관련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퓨전에 등록된 폼레스 소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진 같은 경우는 터프 2000 레진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터프 2000 레진 같은 경우는 ABS 라이크 레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 쪽에서는 이제 ABS와 성능이 유사한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BS는 흔히 말하는 그 공사장에 안전모 있지 않습니까? 안전모처럼 이제 단단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소재를 이제 ABS 소재라고 말합니다. 이 ABS 레진 타입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특징이 FDM과 다르게 층간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터프 2000 레진 같은 경우는 웬만큼 이제 던지거나 깨트려도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레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우더 관련돼서는 나일론 12 소재가 있습니다. 이 나일론 12 소재는 이제 나일론 베이스의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나일론 소재의 특징은 질기고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깨지지 않고 아주 강한 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나일론 12라고 할 수 있겠고 폼레스에서는 이 나일론 12를 사용해서 퓨전 플러스 3D 프린터를 통해 파우더 타입의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터프 2000 레진과 나일론 12 이 두 가지가 현재 퓨전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소재를 찾으려면은 이제 퓨전에서 해당 파트를 찾으신 다음에 우클릭을 통해 분리 지역 재료를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예, 다음과 같은 이제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플라스틱 파트에서 찾아보시면은 폼레스 퓨즈원 3D 프린터 관련된 나일론 12 소재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은 터프 2000 소재도 찾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찾으시게 되면은 소재를 드래그 해가지고 파트에서 이제 놔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재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파트 위쪽에다 넣어주시고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재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보시려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클릭을 통해서 소재에 대한 우클릭을 통해서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 화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고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고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물리 파라미터 쪽에서 현재 그 퓨전에 등록된 폼레스 소재가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퓨전 내 서포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레진 3D 프린팅 타입에서는 이 서포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포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성공률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까 그 하비스탕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퓨전에 등록된 서포트의 장점이 프리폼에서도 서포트를 설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포트의 양을 적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레진의 사용량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서포트의 강도가 약해지면은 어쩔 때는 이제 서포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출력된 파트가 서포트에 떨어져서 출력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密도를 높여서 출력 성공률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보장이 된다면은 조금密도를 떨어뜨려서 서포트 레진 사용량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전 같은 경우는 프리폼보다 다양한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포트 설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을 이제 제조 영역을 바꿔주신 다음에 기계에서 이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프레스 관련된 3D 프린터를 설정을 해주시고 네, 관련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네, 위쪽에 보시면 이제 서포트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객자 서포트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바닥면이 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격자 형태의 서포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서포트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출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밑단에 보이시는 화면에 조금만 더트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 과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타입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라프트를 항상 붙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설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플레이트 서포트에 들어가셔서 네 여기 넘어가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파란색 부분에 라프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라프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출력이 다한 다음에 버려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라프트가 있음으로써 파트의 출력 성공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께서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라프트 없이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라프트 없이 내지 소모량을 줄이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라프트 없이는 출력 성공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라프트를 꼭 넣어서 출력 성공률을 높이는 게 이제 레진 소모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리폼에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 프리폼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확인을 했었는데 프리폼에서 이제 똑같이 서포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프리폼에서는 서포트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폼에서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퓨전에서 서포트를 만들거나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께서 선호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퓨전에서 폼레스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고, 이 다음 사례에서는 현재 이제 폼레스와 퓨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크린슨 창업진흥지원단입니다. 어, 크린 고려대학교 크린스 창업지원단은 이제 창업하는 회사들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폼레스 3D 프린터 중에 퓨전 플러스를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다가 좀 숨이 차가지고 조금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퓨전을 통해서 역설계하고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한 가지 사례 중에 개발하시는 사례 중에 이제 퓨전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개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해당과 같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폼레스 나일론 12 소재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퓨전 플러스를 통해서 3D 프린팅으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제품과 시뮬레이션하고 제품과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유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크린스 창업자 지원단에서는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헬프 3D의 사례입니다. 네, 이 헬프 3D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모토바이크 스포츠십 대회가 매년 열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헬프 3D 대표가 이 모터사이클 이제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번에 조금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데 3D 프린터를 통해서 혹시 솔루션이 있는지 좀 파악해 달라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을 설계하기 전에 3D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 디자인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것 중에 현재 제품 부품을 개선한 부분이 매니폴드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터 쪽에서 흡기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이제 3D 역설계를 통해 새롭게 개선을 진행하였고, 이제 개선된 결과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모터와 매니폴드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였고,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오토바이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운행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운행을 진행하여서 진짜 결과도 놀랍게도 이 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진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고, 실제로 온도를 측정했을 때도 이제 기존 매니폴더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운행했을 때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능이 10 HP,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터 출력 성능의 약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헬프 3D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트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시면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크나 아니면 이제 킥보드, 아니면 이제 여러 전동 휠체어처럼 여러 가지가 현재 전기와 연결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커뮤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운행하다 보면은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나오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타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충전을 할 때 통합적인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길을 가다가 방전이 되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시기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정기적인 모빌리티들이 쉽고 빠르게 충전하고 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진행한 것이 이 커뮤트의 사례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렇게 충전 단자에 바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 것이 이 커뮤트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트에서는 이게 충전 단자 같은 경우 이제 폼레스 퓨즈원 플러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나일론 12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도 진행을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폼레스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코드 사례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퓨전하고 이제 폼레스하고 이제 활용해서 쓰는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번 사례에서는 업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드 사례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 자동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럽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포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는데 포드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 CNC나 아니면 인젝션 몰딩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3D 프린팅 방식을 채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는 현재 폼3L과 폼4 그리고 이제 퓨즈원 플러스를 도입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통해 파트를 제작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파트를 제작하고 목업을 하기 전에 이 파트가 진짜로 이제 쓸 수 있는 파트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백미러 관련 브라켓이나 아니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브라켓 그리고 이제 자동차 뒷면에 유리판에 끼울 수 있는 이런 지그 고정 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사용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엔진 주요구 같이 이제 복잡한 디자인 관련 같은 경우에는 퓨전 플러스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레진이나 기본적인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서포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서포트가 더 많이 붙어가지고 제품 제작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타입의 SLS 3D 프린팅을 사용하게 되면은 서포트 없이도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복잡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퓨전 플러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브로제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제 그룹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탑5에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로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개국 69개 지역에 3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고 매출로는 약 79억 이상 유로의 매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브로제에서는 3D 프린터를 직접적으로 라인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품은 BMW X7에 들어가는 클립이라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길가에서 BMW X7을 만났는데 X7을 만나시면은 지금 해당 사진에 있는 제품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시트에 들어가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요 파트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매월 16,000개의 파트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파트 16,000개의 파트를 생산하고 있고 현재 사용되는 소재는 나일론 12 GF 글래스 파우더 유리 섬유가 함유된 나일론 12 소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시트 서스펜션 타입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트 쪽에서 엉덩이에 맞닿는 부분을 제작할 때 이제 먼저 프로토타입을 진행할 때 쓴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하얀색 소재 같은 경우는 레진 중에 듀러블이라는 소재로 이제 플렉시블하고 이제 강성이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파트 같은 경우는 나일론 12GF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고 시트를 마지막에 제작하기 전에 이제 최종 프로토타입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한 다음에 실제로 사용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이제 합격을 하면은 다음 단계인 이제 생산 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프로제 그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외에도 지금 프로제 그룹에서는 적극적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폼레스 프로제를 검색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상인데요. 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드론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특징이 일단은 하늘에 날아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재적으로는 어디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벌집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벌이 이제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말벌을 좀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도 진행을 하고 제품 제작도 60% 이상이 3D 프린팅 부품을 활용해서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작을 진행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서 벌집을 이제 실제로 제거할 수 있는지도 필드 테스트까지 진행을 마쳤습니다. 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지금 이제 화면에는 잘 보이시진 않는데 너프건을 사용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계 단 위쪽에 보시면 총 같은 통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 통구에서 이제 총알을 발사해서 이제 벌집을 제거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흡입구 같은 게 보이는데 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흡입구를 통해서 말벌들을 이제 드론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채집하는 방식의 이제 제거하는 방식의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동그란 게 나오는데 저기 이제 어떤 거냐. 떨어졌다. 네, 실제로 이제 말벌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은 말벌까지 촬영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는 SLA 쪽의 핀미라는 사례인데요. 핀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분 중 하나의 성형 관련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핀미에서는 이제 성형용 그 실리콘 몰드를 사용해서 실리콘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엔드 유저로 바로 출력할 수는 없는데 핀미에서는 3D 스캐닝을 통해서 얼굴을 스캔한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캐드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잡아가지고 잡은 형상을 이제 3D 프린팅을 위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술까지 합니다. 네, 수술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인체에 적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JLM텍의 사례입니다. JLM텍 같은 경우는 휴대용 마킹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 전에는 이제 FDM 3D 프린터를 사용했었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 이제 받침대 같은 거를 제작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전에는 FDM을 썼었는데 서포트가 필요하고 이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3일 정도 걸렸습니다. 한 제품 만드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솔루션을 찾다가 이제 SLS 3D 프린터를 알게 되었고 SLS 3D 프린터를 이제
이 휴대용 마킹기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현재 판매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이제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지그를 지금 현재 보이시는 SLS 3D 프린팅을 통해서 파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크린스 창업단의 또 한 가지의 사례인데 자전거에 관련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부품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라이딩까지 진행했었고 5,000km 라이딩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3D 프린트를 통해서 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폼레스의 3D 프린터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폼레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LA 3D 프린터가 대표적이고 현재까지 나온 3D 프린터는 폼4와 폼3L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후처리 기기들과 약 40여 가지의 레진 소재 종류가 있습니다. 예, 폼4는 이제 SLA 계열의 MSLA 레진을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으로는 시간당 100mm의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mm면은 20cm 안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무조건 2시간이면은 다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40여 종의 레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출력 성공률입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이제 출력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폼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7월 기준으로 약 95% 이상의 출력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개발된 폼3 플러스하고 비교하면은 폼3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 파트 출력하는데 6시간 54분이 걸렸는데 폼4에서는 약 2시간 10분이면은 해당 파트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약 기존의 폼3보다 평균적으로 3.5배 이상 빠른 출력 속도를 나타내고 비드 볼륨 같은 경우는 약 30% 이상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드 볼륨은 20cm, 12.5cm, 21cm의 출력 파트의 사이즈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과정도 간단해서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폼레스는 그 과정 없이 폼레스 레진을 사용한다면은 그냥 레진만 클릭하고 그다음에 출력 레이어만 설정을 하면은 출력 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함에서도 이제 쉽게 파트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폼레스 3D 프린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여 가지의 레진이 현재 출시가 되어 있고 플렉시블한 것부터 단단한 소재까지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필요한 소재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레스가 오픈 머티리얼 모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폼레스에서는 폼레스의 레진만을 쓸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폼레스에서는 오픈 머티리얼을 출시를 함으로써 타사의 레진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라이센스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라서 필요하시면 이제 구매해서 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레스에서는 현재까지 출력 성공률이 약 95% 이상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95%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이제 3D 프린터의 출력 성공률을 집계해서 나타낸 것이 약 95%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잘 안 보이는 우수한 이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폼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수요일 날 때 이제 폼4L이라는 지금 새로운 3D 프린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이 폼4L로 한 번에 출력한 파트이고 현재 크기는 가로가 250, 세로가 190, 높이가 230 정도 되는 일반적인 3D 프린팅 쪽에서는 좀 대형 파트에 속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파트 출력하는데 11시간 걸렸고 제가 따로 설정한 거 없이 그냥 소재하고 레이어 높이만 설정하고 바로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출력 실패한 곳 없이 바로 이렇게 출력이 성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폼4L의 최대 출력 사이즈는 353, 196, 350mm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설정에 따라서 25 마이크로나
200 마이크로 설정할 수 있고 XY 해상도는 약 46 마이크로미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LA 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은 SLS 3D 프린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S 3D 프린터는 현재 퓨전 플러스 30W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후처리 기기와 그리고 관련된 파우더는 약 6가지에서 8가지 소재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SLS 3D 프린팅의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포트가 없이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이시면은 이게 지금 실제 퓨즈원 플러스의 빌드 볼륨 사이즈인데 이 빌드 볼륨 안에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개 두고 출력을 하면은 바로 이제 출력이 진행이 됩니다. 이 가운데 파우더가 서포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개 넣고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퓨즈원 플러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퓨즈원 플러스의 특징으로는 생산성과 그리고 이제 경제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떠한 홀더 같은 제품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한 개 만든다고 하면은 생산 단가가 약 12,000원이고 출력 시간은 약 7시간 2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해당 제품을 약 88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생산 단가는 2,618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출력 시간 같은 경우는 총 출력 시간은 32시간이지만 개당 출력 시간은 계산을 해보면은 약 21분으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퓨즈원 플러스 3D 프린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ISO 2768-1 시험을 진행을 했었고 해당 시험에서 파인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공차 정밀도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파인 등급이면은 약 대략적으로 출력했을 때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5mm 안에 모든 부분이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퓨즈원 플러스와 함께 이제 SLS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하면은 파우더를 이제 털어내야 되는데 파우더를 그냥 털어내면은 이제 파우더가 여기저기로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퓨즈 시프트라는 후처리 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퓨즈 시프트는 파우더를 털 때 파우더가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특징인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퓨즈 블라스트가 있는데 실제로 SLS 프린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파우더를 터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털면은 굉장히 쉽게 털리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퓨즈 블라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퓨즈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파우더를 자동으로 털어주는 장비로서 사람 손으로 터는 것보다 약 쉽고 그리고 사람 손으로 파우더를 털게 되면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퓨전 이 블라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 15분에서 30분이면은 모든 제품의 파우더를 쉽게 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후처리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파우더가 이제 실제로 바람이나 뭐 물로 닦아낸다 하더라도 쉽게 털리지가 않는데 이 블라스트에는 이오나이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이오나이저라는 기능은 이제 파트에 직접적으로 전자 총을 발사해서 제품을 자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파트가 직접적으로 중화를 하게 되면은 먼지가 쉽게 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파우더를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것이 블라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블라스트의 옵션 기능 중에 하나가 폴리싱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면이 이제 면 처리하는 게 조금 이슈 중에 하나인데 퓨즈에서 옵션 기능이 폴리싱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폴리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좀 매트하고 좀 이제 표면에 거칠거칠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폴리싱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준비한 세미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세션 진행해 주신 박세준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좀 오늘 준비된 세션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지 않았다면은 그 궁금하신 부분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저에게 연락을 통해서 보완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두 배로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후반부에 진행된 세션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지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퓨전에서 다중 파트 네스팅 할 때, 폼랩 퓨즈 장비에서 가장 잘 뽑힐 것 같은 파트 사이 간격,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 퓨전에 지금 레티스 서포트가 좀 안정한 것 같은지, 좀 프리폼에서 꼭 안 달고 저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지 그렇게 두 개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이 네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A 쪽에는 사실 그다지 필요가 없는 기능이고 SS 쪽에 필요한 기능인데 폼레스에서는 이제 추천하는 파트 사이의 간격이 약 2mm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2mm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1mm 정도 간격을 둬도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서 2mm에서 1mm 사이 간격을 두고 출력하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역시 좋은 질문인데요. 서포트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을 여기 오기 전에 좀 점검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퓨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먼저 서포트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서포트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다는 게 두껍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물을 안전하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살을 얇게 해서 레진에 들어가는 서포트 양을 줄이는 전략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퓨전에서 쓰는 것도 좀 고급 사양으로 좀 쓰고 싶다면은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프리폼에서 쓰시는 것보다 퓨전에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오늘 미처 질문하실 기회가 없으셨고 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채널이든지 활용을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